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오늘이 새해 첫 수업인데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뉴페이스 수강생이 찾아왔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프로파일러 수업을 함께할 새로운 얼굴,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덕원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9월에 한번 특별 수강생으로 덕원 씨가 오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때 워낙 수업을 잘 들으셔서. 그렇군요. 네. 저도 너무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네. 이 정도까지 사건을 깊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고, 네. 사실 저는 겁이 많아서 그래요? 강력 사건들은 조금 네. 좀 안 보고 싶어하는 편이었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이 좀 강력 사건들을 좀 들여다보니까 네. 그래도 뭔가 이런 사건들을 대하는 저만의 좀 입장이 없다가 네. 이제는 조금 생기는 것 같아서 네. 아주 유익하구나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음악 활동에도 도움이 좀 될까요? 글쎄요. 이게 직접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사람을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을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댓글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이번 주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놀라서 사실 읽어보려다가 한 번 안 읽었거든요. 네. 근데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준비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인 40대 남성이 20대 남자 직원을 막대기로 찌르고 폭행해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40대 남성인 센터 대표는 70cm 길이의 막대로 남성 직원의 장기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에 대해 항문 부위가 막대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됐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7시간 전인 새벽 2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국민 관점에서 미비점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네. 잔인하고 충격적인 그리고 심지어 엽기적인 사건이었죠. 저는 이 뉴스를 처음 보고 나서 너무 무서웠던 게 이게 정말 그 사람의 존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네. 약간 그런 행위인 것 같아서 좀 예.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 막대 살인 사건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좀 표디의 프로파일링을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여러 보도가 이 관련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사건 당시로 돌아가서 차분하게 사건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지난 12월 31일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 센터에서 있었던 끔찍한 살인 사건입니다. 센터 대표인 40대 남성 A씨는 직원인 20대 남성의 몸에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었고요. 피해자는 결국 장기 파열로 사망했습니다. 지름 3cm, 길이 70cm 정도의 교육용 막대였다고 하는데요. 예. 이날은 센터 대표와 피해자 그리고 다른 직원 2명이 함께 회식을 했고 넷이서 페트병 소주 한 병과 맥주 8캔을 나눠 마셨으며 이후 A씨와 피해자 둘이서 소주 약 11병 정도를 마셨다고 하고요. 예. A씨는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계속 폭행했고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탈진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A씨가 경찰에 누나가 폭행을 당한다는 허위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오기 전까지 피해자 몸에 막대기를 찔러 넣는 엽기적인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인데요.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바닥에 있었고 경찰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7시간쯤 후 A씨는 다시 119에 전화를 걸어 어제 같이 술을 먹은 친구가 몸이 너무 차갑다며 신고했고 A씨는 피해자 행동에 불만을 느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으며 현재 검찰에 살인 혐의로 넘겨졌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억눌린 욕구입니다. 억눌린 욕구요? 네, 이 미스터리 핵심은 동기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근데 정말 너무 했느냐. 궁금해요. 네. 그리고 행위 자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고요. 너무 잔혹하죠. 네, 이건 어떻게 보자면 의도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어떤 이런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합리적인 목적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폭력성이 그냥 드러난 건가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 억눌린 욕구가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지, 공격성과 연관되어 있는지, 복수 심리와 연관되어 있는지, 혹은 어떤 자신의 어떤 늘 가지고 있었던 그 환상, 판타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인 프로파일러의 네. 면담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막 그런 것도 좀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너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우려되기도 해요. 네. 이런 뉴스가 가십으로 소비되다 보면 네,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짐작하다 보면 또 너무 자극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조심해서 다뤄야 될 사건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이런 사건을 처음 보지만 네. 실제로 미국 뉴욕에서는 경찰관, 백인 경찰관들이요, 흑인 에 대해서 불신 검문을 하다가 그 단지 뭐 수배 대상자와 유사하게 생겼다라든지 네. 혹은 작은 교통법규나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세우고 그리고 압수수색 검문 검색을 하면서 네. 경찰봉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행동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 그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에는 어떤 그 무의식의 바탕을 둔 욕구가 분출되는 네. 어떤 심리적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죠. 경찰관이건 일반 시민이건 평상시엔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촉발 요인이 발생을 할 경우에 억누르고 뒀던 그 욕구의 어떤 발현이 일어나면서 이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보니까 피의자랑 피해자 모두가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더라고요. 네. 이 경우에는 술이 피의자의 어떤 그 폭력성을 끌어낸 것인지 궁금한데요. 술이 마술사가 아닙니다. 마법도 아니고요. 네. 술이 폭력성이든 뭐든 끌어내는 힘은 없어요. 자기의 안에 있는 것이고 자기 것인데 술을 빌어서 술이 나타내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술이란 것이 알코올 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알코올 분자가 대뇌에 많이 들어갈 경우에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 뭐 신경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뭐 GABA 수용체에 영향을 주고 뭐 이런 이제 그 여러 그 뇌신경학적인 기능이 있는데 네. 그 결과가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신피질이라고 해서 네. 나중에 형성된 고도의 정신 작용을 하는 판단, 인내력 혹은 비교,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 기능을 조금 수축, 위축시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할 수 있겠네요. 못하진 않지만 약간 약화시키는 거죠. 대신에 구피질이라고 해서 좀 욕구와 관련돼 있는 그 부분을 좀 항진시킨다고 하거든요.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평상시라면 하지 않았을 이런저런 생각 남이 어떻게 볼까 술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하고 싶었던 네. 그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과감성이랄까 무모함이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높여줄 수는 있죠. 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등 형사적인 책임을 경감할 정도로 변명거리로 정당화 합리화돼서는 안 된다. 네. 라고 뭐 범죄심리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보면 혹시나 이게 약물 같은 것 때문 아닐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환각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있어요. 마약류. 없는 것들이 이제 떠오른다거나. 네네. 네.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로 보이게 만든다든지 네. 자신이 갑자기 공격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든지 네. 그런 경우라면 그 약물 복용을 자의로 하지 않았다면 네. 여기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경우는 그런 약물의 그 투입 가능성은 안 보이고요. 결과를 봤는데요. 예.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예. 그 약물의 영향도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그 연관성이 낮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좀 이상했고 이 사건을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범행 이후의 행동이 너무 일관적이지 않고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예.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를 할 때 누나가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허위 신고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신고를 한 뒤에 이 엽기적인 행동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다음 날은 또 신고를 했고요. 네. 이런 건 어떤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평상시라면 하지 않았을 억눌렸던 욕구가 뭐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발현이 된 것이라 볼 텐데 그러니까 합리성을 벗어나 있죠. 합리적인 그렇죠. 행동 전후 관계에 있어서 연결고리 또 자기를 위해서 범행을 감추고 네. 증거를 인멸하고 회피하고 도주하고 이런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신고를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이상했죠. 네. 자기가 억눌린 욕구를 발현시켜서 이상 행동을 하고 가해 행동을 하고 상대 피해자에게는 정말 해선 안 될 네. 생명마저 해치는 이런 행동을 하긴 했지만 네. 그 자체를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이 죽음 등의 큰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그랬을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뭐 일련의 행동들이 이 대뇌의 작용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행하고 쓰러져 있으니 신고하고 신고한 이후에 다시 이상 엽기 가해 행동을 하고 네. 그러한 행동들이 반복되고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되게 이상하긴 하지만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 이 사람에겐 이유가 있죠.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의 본인은 어디에서 그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저 멀리 네. 아동기까지 가야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40대고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네. 범죄 전과가 없잖아요. 네. 그건 그만큼 외부에서 보이는 자신의 어떤 관장으로서의 그런 지위라든지 네. 쭉 지내오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또는 법과 통제, 처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런 억눌린 욕구를 발현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네. 이번에 자기가 모든 것들을 관장 통제할 수 있고 피해자는 자기 앞에 있고 술도 20년 많이 이상의 마셨고. 차이가 네. 나고 술을 마셨고 자기가 하는 대로 상대방은 그대로 수용만 하고 이런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그렇다면 혹시 이분이 약간 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을까요? 검사를 한 걸 보니까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고 하는데. 조금은 다른 그 부분으로 보이고요. 네. 사이코패스란 것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거든요. 네. 이건 줄곧 타인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사이코패스들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서 이렇게 허술하게 자기가 처벌받을 만한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철저하게 냉정하게 통제하고 감추고 증거인멸하고 회피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걸리게 되면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였구나를 알게 되는 그런 네, 그런 부분들이 편이군요.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의 범행이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좀 우리가 놀라고 충격적이고 엽기적이고 잔혹하긴 하지만 네. 엉성하고 바보 같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사이코패스적인 특성하고는 조금 다른 유형으로 보입니다. 네. 코스모스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경찰이 제대로 했으면 살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그 사건 전말을 봤을 때 이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네. 처음 출동했을 때 그때 이제 심장 박동을 확인하고 옷을 덮어준 채로 현장에 철수했는데 네. 약간 뭐 술을 많이 취했다고 판단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걸 부실 대응이라고 봐야 될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죠. 그 당시에 빨리 그 이상성을 제대로 네. 그 원인을 파악을 하고 네. 술에 취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만 봐야 했을까. 다른 원인 112 신고 자체의 본질이 뭐 누나라는 용어가 사용되긴 했지만 어쨌든 폭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단 말이죠. 좀 이상하죠. 네. 네. 그리고 쓰러져 있고 의식이 없고 그리고 가족들 말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멍자국이나 폭행 흔적이 있었다고 하고 처음 출동 경찰관들은 아니다 그런 것은 못 봤다라고 하지만 네. 어쨌건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그 당시에도 이미 상당히 응급 의료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럴 것 같네요. 그렇다면 초기의 대응은 분명히 잘못됐죠. 다만 그 잘못된 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네. 예, 과연 워낙 많은 야간 출동 중에 그렇게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많이 그런 경우 있고 많죠. 그것과 구분이 잘 안 된 상황이라서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실수였느냐 아니면 경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전문성 훈련의 결과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그런 문제이냐 혹은 개인적으로 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른 경찰관들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이 경찰관들만 뭔가 문제가 있었느냐 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중요하겠군요. 네, 솔직하게 그 네. 언론의 미봉책으로 국민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 해당 경찰관들 막 징계하고 처벌하고 하지 말고요. 네. 정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걸 뭐 대처를 하자. 그게 원인인지 아, 네. 네, 그런 상황이어서 누가 그 시간에 출동을 했었더라도 너무 주치자 관리하고 일에 치이고 쉽지 않을 것 지치고 같아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주치자도 많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체육관 내에 있었던 주치자가 특별하게 이상하다고 볼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네. 그런 상황이었는지 아, 아닌지 만약 네. 그런 상황이라면 경찰 전체의 조직적인 조직의 문제. 대대적인 네. 혁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상태에 방치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뭔가 교육 훈련상의 문제가 있다면 아, 교육 훈련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요. 해당되는 경찰관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아, 그렇군요. 그 증상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된다 말씀입니다. 네. 아, 좀 아쉬운 마음이 좀 큽니다. 네,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